있는걸? 드디어 내 새로운 작품에 쓸 신체들이 도착한 모양이야. 너무 멀리 있어.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차 빼, 차 빼. 안 돼! 야, 말을 들으라고, 말을 들으라고. 짜잔! 내가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배추선생 삼식입니다. 오랜만에 풍운 가이드로 돌아왔는데 죽음의 상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던전과는 달리 죽음의 상흔은 오브젝트가 특히나 많은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 오브젝트를 먼저 좀 체크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입구 쪽 수학자를 잡지 않고요, 그 옆에 있는 망치만 챙겼습니다. 여러가지 오브젝트 중에서도 망치는 한 명의 대상에게 강력한 데미지를 줌과 동시에 기절을 시키기 때문에 단일 대상에게 사용하실 때 유용한 오브젝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망치 이외에도 여러가지 오브젝트가 있는데 그 위치만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먹었던 망치는 빨간색 점으로 표시했고요, 그 다음 창은 파란색, 거수는 녹색, 령 방출은 하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가볼까요? 상흔에서 첫 번째로 주의해야 될 쫄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시체 수학자입니다. 시체 수학자는 체액 흡수라는 스킬을 쓰는데요, 이거를 차단하지 않으면 파티원이 4초 동안 기절하게 되면서 강한 데미지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폭풍 때문에 시점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시청하실 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에서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는데, 죽음의 상흔에는 방패 오브젝트도 있습니다. 그 방패는 사용을 하면 채널링을 시전해야 되고요, 그 채널링을 끊게 되면 방패의 효과가 사라지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흔을 돌면서 한 번도 써본 적은 없고요, 대회같이 엄청난 무리를 모를 때, 그럴 때는 좀 사용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안 쓰셔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는 경화 주간이기 때문에 저희는 쫄 구간에 창을 쓰기로 했습니다. 이쪽 구간이 1레임드 앞에서는 가장 어려운 구간이기도 하거든요. 게다가 시체 수학자가 2명이나 있기 때문에 체액 흡수를 폭풍 때문에 끊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이 때문에 여기서 창을 쓰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교만입니다. 첫 번째 교만은 거수 옆에서 잡아주시면서 교만의 체력이 10% 정도 되게 되면 거수를 활성화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수를 잡고 나서 거수의 영소진 버프와 함께 교만, 웅심이나 블러드로 초반 오프닝을 강력하게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1레임드 역병 뼈다귀는요, 단 한 가지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건 바로 들썩이는 구토인데요, 파티원들과 같이 맞게 되면 엄청난 자연 피해를 입게 되니 생존기를 켜고 혼자 맞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토를 맞음과 동시에 구더기 3마리가 나오는데요, 구더기는 오래 둘수록 강력해지기 때문에 팽차로 스턴을 걸고 빠르게 광딜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거 말고는 이네임드는 허수아비와 다를 게 없어요. 물론 역병 뼈다귀가 사용하는 바닥도 피해주셔야 됩니다. 군주를 사용하고 있다가 그 바닥에 들어가게 되면 군주가 끊기기도 하거든요. 구더기 대처를 빼면은 굉장히 쉬운 네임드였습니다. 자, 1네임드 요약해볼까요? 첫 번째, 들썩이는 구토, 혼자 맞기. 두 번째, 구더기가 나오면 팽차, 평고를 활용하고 빠르게 광딜하기. 세 번째, 네임드 바닥, 피하기. 그 다음 두 번째 거수 앞입니다. 저희는 두 번째 거수를 조르라무스 강령술사에게 사용할 건데요, 저 해골 마법사를 매즈하고 잡는 것이 약간 국룰 아니면 국룰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치 범위가 너무 넓어서 마비가 면역이 된 모습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잡으실 때 평고로 띄워놓고 마비를 걸어두시길 바랍니다. 다행히 딜이 세서
조금 아프기도 전에 끝나버렸어요. 고치가 아닌 주간에는 반드시 매질을 해주시거나 차단을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교만으로 스킵을 했고요. 이 교만을 잡고 나면 나르주다라는 중간 보스급의 무리를 잡게 될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교만 버프를 받고 풀쿨기와 방출된 영을 사용해서 그런지 쫄 차단이나 무슨 대처를 하기 전에 끝나버렸어요. 게다가 좋은 점은 고치 몹이 있다 하더라도 방출된 영으로 차단이 되더라고요.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르주다만 남은 것은 좀 스킵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좀 시간을 잡아먹으면 잡아먹는 구간이 바로 약탈자 2마리 구간인데요. 핵심은 약탈자가 보호막을 시전했을 때 샌디를 넣는 것입니다. 타겟을 나눠서 공포 차단하는 것도 잊지 않으셔야겠죠? 자, 지금 보시면 보호막이 생겼습니다. 자, 이때 서로 담당한 몹을 세게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쉴드만 다 까게 되면 약탈자는 알아서 죽을 거니까 말이죠. 이제 세 번째 거수압, 강령술사입니다. 아까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번엔 평고와 마비를 활용해서 매질을 했는데요. 다리 전 구간에서 가져온 망치를 사용해서 강령술사를 빠르게 딜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 강령술사의 스킬들은 스턴기나 차단으로 끊을 수 있으니까요. 적절히 활용해서 강령술사의 스킬을 끊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 망자 되살리기는 경화주간의 까다로운 석공병이나 마술사를 추가적으로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끊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강령술사를 잡으면서 거수를 팝업시키는 것도 시간을 단축하는 꿀팁이 되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강령술사입니다. 먼저 고치된 마법사에게 마비를 주고요. 나머지 마법사는 차단을 해서 잡을 겁니다. 특히나 차단해야 될 것은 연발 얼음화살인데요. 이것을 차단하지 않으면 파티원 모두에게 강력한 냉기 피해가 들어오게 됩니다. 먼저 악탱이 침묵으로 풀링을 했고요. 뒤에 석공병이나 강령술사 등은 침묵 기반의 스킬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오지 않기 때문에 평고를 활용해서 고치몹과 떨어뜨려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고치몹이 풀리게 되면 난감한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다음은 이네임드 수학자 아마스입니다. 이 아마스는 죽음의 상흔에서 가장 난이도가 있는 네임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처음 오프닝을 창을 먹여서 풀쿨기를 털어주시고요. 망자의 땅을 시전했을 때 멀리 있는 마법사는 반드시 마비로 매질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네임드의 궤저 화살이 새지 않도록 차단을 유지해 주시고요. 이렇게 매즈가 풀렸을 때에는 평고나 행차 등을 활용해서 마법사의 시전을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쫄이 나왔을 땐 무조건 쫄 위주로 먼저 딜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스가 내뿜는 저 궤저 숨결도 반드시 피해 주셔야 돼요. 아무리 경화주간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아프거든요. 또한 쫄들이 죽은 시체에서 바닥이 나오기 때문에 이 역시 피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사실 이 아마스를 굉장히 힘들게 잡았습니다. 왜 그런지 보여드리면 쫄에만 신경이 곤두서 있어서 지금 브레스를 피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물론 브레스는 절대 여러분은 맞으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쫄들이 밀려서 쫄이 폭발하고 마는데요. 이때 거의 이건 뭐 전멸을 했어요. 출사님이 윤회를 했지만 이미 너무 큰 데미지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 궤저 화살도 계속해서 새기 때문에 이건 뭐 힐로 채울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법사가 발화가 왔기 때문에 한번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게다가 마지막 쫄은 딜이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악탱이 방출된 영까지 사용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잡긴 잡았는데 여러분들은 브레스 잘 피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네임도 요약해볼까요? 첫 번째, 쫄 나오면 마법사 마비하기. 두 번째, 평고나 팽차를 활용해서 쫄 광딜 우선시하기. 세 번째, 궤저 숨결 반드시 피하기. 네 번째, 네임드 차단 잘하기. 자, 이제 2층입니다. 2층에서는 수집꾼을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선열의 물보라 때문입니다. 1층에서 사용했던 체해급수를 쓸 뿐만 아니라 선열의 물보라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수집꾼 차단에 더욱더 주의를 가하셔야 됩니다.
만약 선열의 물보라가 세게 된다면 인트로에서 보셨던 것처럼 파티원이 전멸하는 건 한순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나저나 폭풍은 누구 아이디어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냐. 자, 2층 몹을 어느정도 정리하게 되면 마지막 교만을 잡게 되는데요. 이 교만을 잡고 나서 바로 네임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3네임드는 스티치 플래시로 다른 네임드와 다르게 초반엔 쫄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네임드를 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쫄이 사용하는 고기 갈고리를 통해서 네임드를 잡아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보시면 고기 갈고리 대상자가 네임드 쪽으로 갈고리를 유도한 뒤에 네임드를 끌어오게 하면 됩니다. 이 과정이 길어지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저희는 스티치 플래시에게 바로 창을 먹이고 풀쿨기를 털었습니다. 자, 보시면 탈출이 15초가량 남았는데도 지금 스티치 플래시가 빠르게 죽은 모습을 볼 수 있죠. 버그인지는 모르겠지만 스티치 플래시에 창을 사용하게 되면 피통이 50% 이상 빠지는 걸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고쳐질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다 창을 쓰시는 걸 저는 추천드릴게요. 네임드가 거의 뭐 20초 30초 안에 죽어버렸죠. 뭐 굳이 요약을 한다면 스티치 플래시는 첫 번째 쫄디를 살살하기, 두 번째 네임드에게 갈고리 잘 맞추기, 세 번째 네임드 내려오면 쿨기 다 털기. 제가 말하지만 조금 어이가 없네요. 네, 아무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망의 마지막 네임드 날토르입니다. 이 날토르는 뭐 쉽다 어렵다 이 정도의 난이도를 떠나서 굉장히 지루해요. 피통도 많고 패턴도 단순한 데다가 굳이 그냥 시간만 질질 끄는 그런 네임드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꿀팁이 있다면 웅심 쿨기 타이밍 정도가 되겠습니다. 날토르는 지속적으로 딜러 중에 한 명을 추방하는데요. 이 추방된 딜러는 날토르를 공격하지 못하고 인내의 숲 같은 그런 곳으로 가게 되는데, 결국 쿨기의 핵심은 뭐냐면 파티원 모두가 있을 때, 즉 딜러들 모두가 있을 때 웅신과 풀쿨기를 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정도가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날토르에게 가장 위협적인 스킬은 이 해성폭풍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바닥 한 대 맞으면 피통이 뭐 반 피해서 크게는 즉사까지 할 수 있거든요. 이것만 잘 피하신다면 그다지 위협적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바닥이 오는 패턴이라면 얼마나 쉬웠을까요? 추방된 플레이어가 돌아오게 되면 얼음 바닥을 까는데요. 밑에 내려갔다 왔다 하더라도 바로 네임드에게 달라붙지 마시고요. 구석지에서 얼음 바닥을 깔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밑에 내려갔다 온 법사가 깐 걸 한번 볼까요? 지금 구석지에 깔았거든요. 만약 저게 중앙이나 어중간하게 깔리게 된다면 가뜩이나 폭풍이 있는 이번 주간에 해성 폭풍을 피하는 게 어려워지겠죠. 자, 이제 제가 추방 대상자가 됐는데요. 풍우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우는 제가 볼 때 전 클래스에서 가장 쉬워요. 왜냐면 절명이 있기 때문인데요. 구르기와 범욕, 비룡차기 등으로 빠르게 가서 절명 한 번만 쓰면 몹이 한 방이에요. 강화주를 먹어주시면 더 좋겠죠. 하다못해 잡은 순간에는 디버프가 2중이고요 올라가면서 3중이 되는 모습입니다. 이거보다 빠를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어쨌든 올라와서 바닥을 깔려고 했는데 바로 구속이 걸려버렸어요. 이건 뭐 구속이 걸리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구석에 바닥을 깔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풍운에게는 너무나도 쉬운 막네임드입니다. 해성폭풍 절대 맞지 마시고요. 내려갔을 때를 위하여서 절명도 아껴주시고요. 이렇게 날토르를 잡다 보면 어느덧 시크를 하실 겁니다. 막네임드 요약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해성폭풍 피하기. 두 번째, 추방당했을 때 절명으로 빠르게 올라오기. 세 번째, 주변에 아군이 없을 때 범의 욕망으로 발 풀기 혹은 아군의 발을 풀어주기. 오늘 영상 다소 길었는데 도움이 되셨을까요? 앞으로도 더욱더 유용한 컨텐츠 올리도록 해보겠고요. 많은 분들이 요청 주셨던 투기장 영상은 제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 한번 용기 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추선생 삼식이었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Free, free.